여기는 물루다. 많은 장소로 이어지지. 내가 홀을 보관해둔 금고도 그런 장소 중 하나다. 그대가 모은 아틀라스 왜곡은 일종의 별자리표 역할을 한다. 지맥을 자유롭게 탐험했던 시절에 지도를 그리고 길을 찾는 데 사용했지. 울드렌이 이걸 만들었을 때는 이미 한동안 에거의 홀을 찾아 헤맨 뒤였다. 내 의도와는 달리 내 애정을 얻으려 또 무모한 도전을 한 거지. 그는 종종 이 왜곡에 여행 기록을 담았다. 날 미행하는 누나의 첩자들이 이걸 언제 발견할지 궁금하네. 지금도 우리가 만든 옛길을 걷고 있어. 어머니가 해주시던 이야기가 생각나. 요즘 좋아하는 이야기에 살을 붙이고 있어. 심장이 하나로 뛰는 쌍둥이 황조롱이 이야기. 내가 홀을 갖고 돌아가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줘. 어미 황조롱이는 완벽한 딸 레가가 나무의 무한한 길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봤다. 마치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들 레고는 떡갈나무 안에서 그냥 날개 아래 품에 꼭 안아주기만 했다. 어미는 별을 가리키며 위험한 폭풍과 하늘의 혼돈을 새기는 우주의 체류자들에 대해 경고하듯 속삭였다. 검은 점들의 아름다운 깊이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고 그걸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에고는 어미의 날개에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렸다. 가장 높은 가지에서 뛰어올라 직접 폭풍을 향해 솟아오르기를 갈망했다. 하지만 어미 황조롱이의 발톱이 그를 붙잡았다. 아들에게 나뭇가지를 벗어나지 말라고 꾸짖었다. 어미는 아들을 꽉 붙잡으며 다시는 별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과인 보호에 아들은 점점 더 붕괴하기 시작했다. 눈치챘겠지만 쌍둥이 황조롱이는 울드렌과 날 의미한다. 둘의 어미는 오사나 소프이고 울드렌은 오사나의 규율이 너무 제약이 심하다고 생각했다. 난 그녀를 어머니로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 예지의 꿈에는 관심이 있었다. 오사나와 나 모두 재앙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성자가 태어난 지류에서 우리는 영원했다. 오사나는 적을 상대하기보다는 거기에 영원히 숨는 걸 택했다. 우리가 리프를 형성했을 때 많은 이들이 그녀와 함께 숨었다. 이곳에서의 네 일은 끝났다. 왜곡이 더 드러나면 연락하겠다. 쌍둥이 황조롱이는 가지 사이로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나뭇잎들이 실록의 길을 열어주었다. 예상대로 레가가 앞장서고 에거가 그 뒤를 바짝 따랐다. 그 길에서 둘은 비밀을 교환했다. 레가는 그 비밀을 무리에게 속삭여 나무 밖으로, 숲 밖으로 떠나보냈다. 밤이 오면 레가와 에거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 앉아 꿈을 꾸었다. 쌍둥이 심장에서 고동의 이중주가 울려 퍼졌다. 우리처럼 말이야, 마라. 지금도 누나 고동이 느껴져. 아주 멀리서. 이 이야기에서 에거는 수관층 위로 밤하늘에 드리운 검은 구름의 얼룩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 그는 그 사이 별이 빛나는 공간을 가리키며 노이에게 이름을 붙여달라고 부탁했지. 레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이미 그 이름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지. 상냥하기도 하지. 어느 날 밤 그녀의 침묵에 조바심이 난 레거는 천둥이 으르렁거리는 검은 점들 중 하나를 가리켰다. 폭풍이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어. 에거는 말했다. 우리도 노래해서 두렵지 않단 걸 보여줘야 해. 레가는 그의 목소리에 자기 목소리를 엮었고 천둥이 공명했다. 그날 이후 레가는 다시는 동생과 함께 노래하지 않았다.
승천 차원에서 별을 보는 건 흔한 일은 아니지. 우리가 함께 하늘을 보고 있으면 좋을 텐데. 시험이 아니었다면 왜 홀을 감춘 거지? 그대는 각성자에 관한 지식을 일부 알고 있겠지. 하지만 우리 창조물은 여전히 신화에 불과할 거다, 워로. 진실을 들어라. 붕괴 이후 각성자가 존재하게 되었을 때 내가 처음이었다. 처음으로서 내가 선택한 형체가 각성자의 방향을 정의했다. 수천 명이 내 뒤를 따랐고 의지를 통해 지류 안에서 존재를 구성했다. 그 중에는 울드렌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들도 있었다. 그의 정신은 불안정한 새끼 사슴 같았으니 스스로 해내지 못해도 놀랄 일은 아니었지. 그래서 내가 인도했다. 동생 기억의 틈을 채워주었다. 따라가야 할 별을 알려주었다. 그는 내게 결속되어 있었고 그의 헌신은 애처로운 무모함으로 악화되었다. 죽음을 겪고도 그는 그런 의존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가 애절한 눈빛으로 답을 갈구하는 게 보인다. 고스트를 바라보며, 그댈 바라보며. 레가는 그들의 노래가 폭풍의 주의를 끈 것이 아닐까 걱정했고, 그래서 무리와 나무를 떠날 계획을 세웠다. 레가는 두부불출하며 연구에 몰두했다. 에고는 떨어져 지내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누나도 잘 알겠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에고는 하늘로 날아올랐다. 높은 상공의 상쾌한 공기가 벼룩감 리본처럼 그를 보듬어 주었다. 그는 깃털을 스치는 귀가 멀듯한 바람 소리에서 평온을 느꼈다. 그가 새로운 집을 찾으면 그의 마음처럼 레가도 그를 사랑해 줄 테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그에게 만들어준 홀도 줄 것이다. 레가가 이기적으로 독차지해버린 그 홀을. 하지만 그가 숲의 가장자리에 다가가자 밤이 내려앉고 천둥이 그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에고는 지평선에 모여드는 거대한 폭풍을 보았다. 그에게 홀이 있었다면 싸울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는 귀를 기울였다. 천둥의 굉음 사이로 희미하게 울리는 레가의 쌍둥이 심장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썼다. 번개와 혼돈 속에서 그는 그 소리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에고는 레가에게 폭풍과 숲의 끝, 머리 위에서 부딪히는 별빛의 구체 얘기를 했다. 레가는 동생을 꾸짖거나 어미 황조롱이에게 얘기하지 않았어.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에 담긴 가능성을 들었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삶이었다면 난 울드렌에게 리프 변경 지역의 지배를 맡겼을 것이다. 에거의 홀을 손에 들고 내 지배 아래의 왕국을 확장하고 서로 연결하는 역할. 그는 그 홀을 이용해서 문을 열고 건드릴 필요 없는 적들에게 도전했을 것이다. 그는 이미 수호자와 다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때이른 죽음을 맞았을 것이다. 울드렌의 죽음은 이미 예정된 결과였다. 그래서 나는 홀을 감추고 그가 안전하게 있게 해주었다. 가끔 그 길에서 벗어났지만. 모리의 사랑을 듬뿍 받은 에고는 쌍둥이가 나무를 떠날 때 함께 떠나자며 많은 친구들을 설득했다. 그는 레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미가 만들어준 깃털의 왕관을 내놓았다. 그리고 레가도 똑같이 해주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여왕이 되었지만 에고에게 홀을 주지는 않았다. 그의 홀을 그렇게 많은 일을 겪고도 여전히 그가 준비되지 않았다고만 했다. 그의 의지에 대한 시험이었겠지. 그의 헌신에 대한 시험. 그는 실패할 리 없었어. 충분히 참을성이 있었으니까.
쌍둥이는 함께 무리를 이끌고 떡갈나무를 떠났다. 숲 너머 멀리 떨어진 가지에 새로운 둥지를 만들었다. 에고는 레가의 부탁을 받고 항상 누나의 시험을 생각하면서 멀리 날아갔다. 그리고 많은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검은 구름이 그들을 둘러쌌다. 내리친 천둥에 쪼개진 나무 안에서 불길이 타올랐다. 그의 쌍둥이 누이는 그의 말을 품에 간직했다. 레가는 예언의 뼈를 흩뿌려 놓고 풍화되어 구부러진 떡갈나무 같은 굴곡을 더듬었다. 그 안에서 징조는 명확해 보였다. 거대한 폭풍이 정말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경로 안에 있던 그들은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 누나가 그냥 내게 주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면 내가 다가오는 폭풍을 상대할 수 있었을 텐데. 어차피 누나 것도 아니잖아. 지금 얘기한 다가오는 폭풍은 폭발점이었다. 굴복자의 왕을 상대로 한 토성 전투. 그로 인해 안정이 불협화음으로 변이되었지. 나는 울드렌을 내 목표에 따라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내가 예전의 그를 받아들이고 과거를 지금의 그에게 드러낸다면 그가 내 동생이 될까? 아니면 그의 메아리만 남게 될까? 그 똑같은 시작들이 지금은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보인다. 말해봐라. 까마귀에게 울드렌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해도 용서할 수 있겠나? 그래도 그를 받아들이겠느냐? 홀 위엔 수호물이 생성되어 있다. 홀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책이지. 내 동생이 나 몰래 여길 찾아내서 이것이 작동됐거나 아니면 주위 구조물의 내구성이 손상돼 수호물이 자동으로 작동한 것일 수도 있다. 우회로가 있다. 각성자 영토 전역에 수십 개 단말기에 분산되어 비밀로 유지된 암호다. 걱정 마라. 그걸 다 모을 필요는 없다. 내가 조각을 통합해서 재구축하겠다. 길 잃은 아이처럼 멍하니 기다리고 있을 필요는 없다. 내게 돌아와라. 외곽 지역이 위협받고 있다. 내 동생의 이야기를 마저 듣고 싶은 건가? 좋아. 그 정도는 해주지. 폭풍이 몰아치자 레가와 에거는 바람에 몸을 싣고 맞섰다. 발톱의 무리가 뒤를 따랐지. 대격전이 벌어졌다. 폭풍은 본성에 따라 모든 것을 앗아간다. 다수가 쓰러졌고 에거도 희생됐다. 레가는 그의 모습이 아래로 사라지는 걸 봤다. 그녀의 심장은 홀로 뛰었다. 그녀는 폭풍을 향해 날았고 자신을 바쳐 그걸 파괴했다. 레가의 영혼은 하늘 높이 승천했고 거기서 동생을 다시 만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가 만난 건 폭풍을 보낸 자였다. 끝없는 슬픔의 우물, 이성도 협상도 폭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곳. 어둠 속 목소리. 그렇게 레가는 깃털을 모아 날개의 방패를 만들고 아래쪽 세상을 지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깃털은 흩어졌다. 허무감이 결의를 약화시켰지. 그러던 어느 날 심장이 예전처럼 함께 뛰기 시작했다. 희미하고 조금 다르게 아름다운 메아리였다. 희망이 그녀를 고향으로 불렀고 에거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